여기까지 문제를 이제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도전 문제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이게, 소수 찾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 그리고 자,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좀 했어요. 자, 이제 함수 파트에서 뒷부분 이제 좀 정리 좀 해보면은, 함수는 함수 원형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어요. 함수 원형. 그러니까 함수 원형은 이제 영어로는 함수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함수는 그러니까 프로토타이핑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함수의 실체가 아니고 함수의 그냥 이름이에요. 함수의 이름이고, 실제로 우리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 때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냐, 우리가 실제로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함수를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함수를 만드는 거를 함수 정의, 함수 정의라고 이러고, 이 함수 원형은,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만든 게 아니고 함수의 이름. 그래서 그러니까 컴파일러에게 함수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함수의 이름만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의 원형은 지금 보는 것처럼 함수의 이름, 이게 함수의 이름이죠. 함수의 이름과 출력 데이터 타입, 그리고 입력 데이터 타입하고 세미콜론으로만 찍어주는, 이렇게 함수의 이름에 해당하는 부분만, 함수의 이름과 입출력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렇게 적어주면 우리는 함수의 원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함수의 원형을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하면, 이 C 언어는 이 메인 함수부터 맨 처음 시작하죠. 메인 함수부터. 근데 메인 함수부터 시작을 하는데, 메인 함수에서 이 메인 함수에서 이 함수를 호출하려면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함수를 사용을 하려면 미리 이런 함수가 내가 사용할 거라고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 알려주는 역할을 이 함수 원형으로 이렇게 미리 알려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나 처음 보는 함수 이름인데 라고 하고 불평을 하고 컴파일에 오류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가 사용할 함수의 이름을 함수의 원형 형태로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일을 해줘야 된다. 미리 알려줘야 된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 프린트f도 우리가 사용할 거라고 하고 컴파일러한테 미리 알려주지 않고 우리 사용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샵 include를 하고 있죠. 샵 include하고 stdio.head라는 파일 인클루드 시켰죠. 사실 이 헤더 파일 안에는 이 printf 함수의 함수 원형이 여기 이제 스탠다드 IO 헤더 파일에 이렇게 쭉 적혀 있어요.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클루드 시키면은 이 프로토타입이 함수 원형이 여기에 소스 코드에 이렇게 쭉 들어와서 쭉 이렇게 복사가 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printf를 바로 사용을 하더라도 이미 샵 include에서 이미 함수 원형을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컴파일 할 때 문제 없이 컴파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만든 함수는 아무도 원형을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없으니까 우리가 만든 함수 원형을 이렇게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이 함수 이름을 실제로 함수 사용을 이 아래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메인 함수보다 위에 이렇게 어, 함수의 함수의 정의 부분이 있으면은 얘는 위에 있으니까 메인 함수보다 위에 있으니까
우리가 함수 원형을 따로 만들어주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위에 있으니까. 쭉 이제 컴파일러가 이제 사실 이제 컴파일러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읽어오거든요. 읽어와서 얘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메인 함수를 실행하기 때문에 이때는 함수 원형을 함수 원형을 이렇게 안 넣어줘도 문제는 없다.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함수가 메인 함수 다음에 이렇게 오면 반드시 함수 원형을 이렇게 앞에다가 넣어줘야 된다. 나 이제 사용할 거예요. 라는 형태로 넣어줘야 된다. 오케이. 자, 이제 그래서 중간 점검 부분을 좀 보면, 자, 이 부분들 여러분들 충분히 알 수 있을 거고, 함수가 반환할 수 있는 값의 개수는 한 개죠, 한 개. 왜냐하면, 한 개죠. 자, 왜냐면 이 return하는 값이 반환하는 값이니까 return하는 값 하나밖에 없잖아요, 맞죠? 한 개고. 자, 그리고 자, 함수의 정의와 함수의 원형은 다른 거죠. 함수의 정의는 실제로 함수의 몸체 그리고 실제로 함수가 해야 될 일들을 쭉 나열하는 일이고 함수의 원형은 뭐다? 함수의 이름과 입력값, 출력값, 그러니까 입력 매개 변수, 출력형 그 부분만 적어 놓은 형태가 함수의 원형이다. 이 두 개 차이점을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된다. 오케이. 음. 자, 어, 자, 그리고 이제 함수의 원형을 우리가 만들 때는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함수 이름이고, 그리고 함수의 반환값 타입, 얘는 함수의 입력 값인데, 매개 변수의 타입인데, 매개 변수의 타입을 할 때 이게, 이 타입만 적고, 이름을 안 적어줘도 사실은, 괜찮다. 이름을 안 적어줘도 괜찮다. 함수 원형을 만들 때는. 일단, 거기까지만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여태까지는 우리가 사용자 함수의 사용자 정의 함수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함수 우리가 만들고 있는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라이브러리 함수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라이브러리 함수는 컴파일러가 제공하는 함수이다. 컴파일러 제공하는 함수이다. 자, 그리고 컴파일러가 제공하는 함수에는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이미 우리가 지금 컴파일러가 제공한 함수를 우리는 이미 사용을 해봤죠. 어떤 게 있죠? 대표적으로 printf, scanf 이런 함수들은 누가 만들어준 거다? 컴파일러가 제공해주는 함수이고 우리는 이 함수들을 가져다가 사용을 해봤다. 근데 컴파일러가 제공해주는 함수는 이 두 개뿐만 아니고 아주 많다, 무수히 많다. 그 많은 함수들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런 것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은 좀 더 쉽게 좋은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제공해준 함수가 뭐가 있는지를 우리는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종류별로 구분해 보면은 표준 입출력, 이 printf, scanf 함수가 결국은 입출력을 왜냐하면 화면에 출력해주고 그리고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표준 입출력 함수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표준 입출력 그리고 수학 함수, 다양한 수학 함수가 있어요. 뭐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이런 수학 함수. 문자열 처리, 시간 처리, 오류 처리, 데이터 검색과 정렬 이제 이런 다양한 함수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런 함수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함수 중에서는 이런 함수도 있고 또 난수 함수도 있다. 난수 함수라는 게 이게 임의의 값을 생성하는 함수. 규칙성 없이 임의로 생성되는 수이다. 그리고 난수는 암호학이나 시뮬레이션 게임 등에서 그러니까 임의의 숫자를 만들어내는 함수들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또는 이전 수업에서 난수를 생성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문제들 좀 있었는데 난수를 생성한
일은 이제 앞으로도 아주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난수를 만든 함수는 그러니까 랜덤 줄임말로 랜드라는 함수이고 이름이 함수 이름이고 난수를 생성하는 함수이다. 0부터 랜드 맥스까지 숫자를 이렇게 막 생성해요. 오케이. 근데 이 랜덤 x가 얼마인지는 조금 이따 뒤에 나올 거고. 그래서 어쨌든 임의의 값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이 함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로또 번호 생성기. 우리는 이제 로또 번호가 매주 이렇게 나오죠. 나올 거고, 로또 번호는 아마 1부터 45까지의 사이에 숫자가 임의로 이렇게 만들어지나 봐요. 자, 그래서 이런 임의의 숫자를 만들 때도 뭐 이렇게 난수 발생을 해서 임의의 숫자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실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난수 만드는 부분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반드시 실습 코드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실습을 직접 해봐야 되는데, 자, 메인 함수에서 변수 만들고 그러니까 난수를 이렇게 반복문으로 6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는 프린트 랜드 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근데 앞에서 봤을 때 0부터 랜드 맥스까지 난수 발생한다고 그랬죠. 난수를 생성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0부터 32767 이 사이에 난 숫자를 만들어낸다. 이 사이의 숫자를. 그래서 이렇게 6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출력을 해보면 이런 숫자들이 만들어진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실습을 이렇게 해보면 이거하고는 좀 다른 숫자가 당연히 나오겠죠. 뭐 아마 동일한 숫자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임의의 숫자들이 이렇게 막 나오겠죠. 임의의 숫자들이. 자, 그 랜덤 함수는 좀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랜덤 시드 이 시드 씨앗 이 랜덤 씨앗 함수에 따라서 그 뭐야 생성되는 값이 패턴이 동일하게 생성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계속 임의의 패턴으로 계속 임의의 값이 계속 만들어진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랜드 함수는 include stdlib 아래에 이렇게 함수가 만들어진다. stdlib 안에 랜드 함수를 사용하려면 stdlib를 include 시켜야 된다. include 시켜야 된다. 오케이. 자, 이제 그런데 아까 봤었지 랜덤 함수는 0부터 3767까지 숫자를 만들었는데 근데 나는 실제로 내가 필요한 숫자는 0부터 또는 1부터 45까지 숫자가 내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이 랜덤 함수를 조금 조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부터 45까지 숫자가 내가 필요하다. 랜덤 함수로. 그러면은 이 랜덤 함수를 퍼센트 45로 하면 퍼센트 45로 하면 어, 퍼센트 45로 하면 0부터 0부터 44까지 예, 값이 만들어지겠죠. 값이 생성되겠죠. 왜냐면 이 나머지를 가져올 거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 되게 돼요. 1부터 45 사이에 있는 값을 가져오겠죠. 자, 보통 이렇게 내가 어떤 범위를 주고 싶으면 이렇게 보통 범위를 줄 수 있어요. 나머지 연산을 잘 활용해서 숫자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 실수 코드를 보고 그리고 랜드 함수도 이렇게 좀 범위를 이렇게 주게끔 좀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리고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실행할 때마다 항상 똑같은 난수가 발생된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 매번 다른 어, 패턴으로 난수를 발생시키고 싶으면
이 시드 값을 다르게 생성해야 된다. 다르게 부여해야 된다. 근데 시드 값을 어떻게 부여하냐? 시드 값은 부여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srand라는 함수가 있어요. srand. 그리고 여기 안에 이 인자로 매개 변수를 임의의 값을 주면 되는데 이게 항상 매번 다른 값을 주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시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간은 지금 이 시간하고 지금 이 시간은 항상 유일하죠. 항상 유일해요. 그래서 어제 이거 지금 이 시간은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낮 12시 10분이다. 그리고 낮 12시 10분 10초.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낮 12시 10분 11초, 12초, 13초. 시간이 계속 지나가죠. 그래서 이 타임이라는 함수는 시간을 이렇게 가져오는 함수이고 그래서 시간을 여기다가 랜덤 함수에다가 시드로 넣어주면 시간이 가면 갈 때마다 시드가 계속 바뀌겠죠. 바뀌기 때문에 항상 다른 패턴의 시드가 들어갈 거고 그러면은 난수가 만들어지는 패턴도 항상 달라진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은 다음부터는 랜덤 함수로 뭔가를 하겠다 하면 이렇게 sran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시드를 계속 바꾸는 연습을 계속 바꾸는 습관을 들여서 이렇게 바꾸도록 해서 랜덤 함수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방금 1 플러스 랜덤 함수 그리고 랜덤 함수를 맥스 값으로 나머지로 해서 이렇게 계속 값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방법으로 랜덤 함수를 만드는 게 제일 적합하다. 오케이. 자, 다음은 이제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한번 해봅시다. 동전 던지기. 자, 동전을 예를 들어서 이제 한 100번을 던졌는데 100번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와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예를 들어서 출력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작성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와 뒷면이 나오는 횟수. 그래서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은 뭐 이렇게 우리가 홀수 짝수 그러니까 앞 뒤밖에 없죠 경우의 수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몇 번 나왔는지를 알려면 랜덤 함수를 우리가 활용을 하면 좋아요. 랜덤 함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소스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메인 함수에서 자, 동전의 앞면, 동전의 뒷면 개수를 셀 변수를 만들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봤듯이 srand 타임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죠. 이제 시드 값을 다르게 주고 시드 값을 왜 다르게 주냐면 이 프로그램 실행시킬 때마다 랜덤 함수가 임의의 값이 만들어지는 패턴이 계속 바뀌어야 되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포 반복문으로 몇 번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100번 던져서 100번을 던지기 위해서 100번 반복을 돌고 그래서 코인 토스가 던지는 거죠. 그래서 던지는 일을 해서 만약에 그 반환값이 1이면 앞이라고 가정하고 동전 앞면이라고 가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뒷면이라고 가정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코인 토스는 어떻게 구현할 거냐? 코인 토스는 이렇게 구현할 수 있다. 자, 코인을 토스를 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 랜덤 함수를 실행시키죠. 실행시켜서 나누기를 해서 그 나눈 값이 0이면은 짝수고 1이면 홀수죠. 그래서 뭐 어떤 값이 나올지 우리는 모르니까 동전이 짝수가 나왔을 때는 동전 앞면, 뭐 홀수가 나왔을 때 동전 뒷면 또는 그 반대로도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코인 토스는 결국 랜덤 함수로 우리도 동전 던질 때 랜덤으로 이렇게 임의의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앞면 나오는 경우와 뒷면 나오는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2로 나누면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값이 뭐인지에 따라서 헤더가 될 수도 있고 테일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코인 토스는 메인 함수보다 뒤에 이렇게 함수가 정의되어 있다. 함수가 정의되어 있다. 함수의 정의라는 뜻은 무슨 말이다? 함수의 실제로 함수의 이 구현 부분, 함수의 몸체가 만들어져 있는 생성되어 있는 이 코드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함수의 원형을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 함수의 원형을 오케이. 그리고 동전 앞면, 뒷면 개수 이제 출력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또 볼 부분은 이제 수학 라이브러리 함수를 좀 소개할게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난수 발생 함수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이번에는 수학 라이브러리 함수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고 근데 일단 쭉 표에 보는 것과 같은 이런 함수들이 쭉 있어요. 삼각함수도 있고 자 삼각함수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리고 그 사인 값 해당하는 입력에 대한 사인 값을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코사인, 탄젠트, 역삼각형, 쌍곡선 함수, 지수함수. 자 이제 지수함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 x선 그리고 로그 EX 그리고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함수 그 뭐야 이 지수함수 형태도 우리가 함수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자 실링 함수와 플로or 함수 바닥 함수와 이 플로or 함수 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리고 플로or 함수가 있고 절대값을 실수에 대한 절대값, 정수에 대한 절대값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FABS, absolute라는 뜻이죠. ABS. 자 그리고 성수, 파워, 그러니까 몇 성인지를 지수성을 나타내는 X의 Y성.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제곱근. 자 이렇게 또 계산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 우리는 수학 라이브러리 함수를 제공해주고 있다. 시연에서는.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자 플로or 함수와 실링 함수, 플로or 함수, 실링 함수 여기 나와 있죠. 자 실링 함수는 x보다 작지 않은 가장 작은 값, x보다 크지 않은 가장 큰 점수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플로or 함수와 실링 함수 숫자가 있으면 플로or 함수는 숫자 정수 2, 실링 함수로 얘를 실링 함수로 실링 값은 숫자 3이 정수 3이 되겠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스 코드를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코드가 보면 여기에서 메인하고 이렇게 이 코드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죠. 메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여기에 있는 부분들을 하고 인클루드 해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또는 FABS를 이용해서 절대값도 한번 출력을 해볼 수도 있고 자, 이 FABS 하면 12.0 그러면 12 그냥 12가 출력이 되겠죠. 12.0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자, 파워, 아까 지수성 계산하려고 하면, 자, 인자를 2개 줘야 되겠죠. 자, 앞에 인자는 밑, 그리고 뒤에 있는 3.0은 10의 3성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10의 3성을 계산하고 싶으면 이렇게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된다. 물론 여러분들이 5에 뭐 5성 하면 앞에 5.0, 뒤에 5.0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곱근을 구하고 싶다. 16의 제곱근은 4죠. 그래서 이렇게 또 구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수학함수들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근데 수학함수를 사용하려면 우리는 이제 인클루드를 해줘야 돼요.
샵 include 나는 이제 수학 함수를 사용하겠다라고 하고 mathhead라는 수학 함수를 include 시켜줘야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쭉 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쭉 사인 함수를 이용해서 사인의 값을 출력해 볼 수도 있고 코사인 함수를 이용해서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함수 출력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다양한 수학 함수를 사용해 볼 수 있다. 자,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소스 코드의 중복성을 없애주고 한 번 제작된 함수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다, 분해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함수를 꼭 사용해야 된다.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함수를 잘 사용해줘야 된다. 자, 오케이. 함수 사용하는 부분은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소스 코드를 만들 때는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 가능하면 아니 이제 무조건 큰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제 앞으로는 모든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만들 때는 함수를 이용해서 소스 코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소스 코드가 간결해지고 작성하기가 좀 더 쉬워진다. 문제를 좀 더 분리할 수도 있고. 자, 오케이. 그래서 함수 만드는 부분까지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합시다. 네.